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어선이 침몰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5명인데요. 추가 구조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서 실종자 가족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출항을 기다리는 해경 경비정. 제22호 서경호 실종자 가족이 줄지어 탑승합니다. 경적을 울리고 항구를 떠납니다. 2시간 넘게 파도를 갈라야 여수 하백도 인근 배가 침몰한 구역에 닿을 수 있습니다. 수색 현장을 둘러보고 싶다는 실종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여수해경은 경비정을 띄웠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모두 5명입니다. 가족들은 대기 공간에 모여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저녁 물속에서 발견된 선원 1명을 끝으로 추가 소식이 들리지 않아 속이 탑니다. 그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수색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 안에서 있을 것 같은데 거기 하루를 빨리 좀 더 안 상했을 때 데리고 와서 보고 싶은데 그걸 가족들은 해경이 수중 무인 탐지기 ROV를 통한 형식적인 수색 작업에 그치고 있다며 민간 잠수부 투입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마지막 1명이 구조될 때까지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ROV 장비가 계속 돌아가면 그 주변만 탐색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ROV가 아니다. 잠수부 투입이 시급하다 해서. 해경은 잠수부 투입은 80m에 달하는 수심과 기상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가족 요청을 반영해 수색 작업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현재 함선 39척과 항공기 6대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호남권 최대 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 자벌드의 휴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5월쯤 자벌드를 재개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호남권 최대 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 자벌드입니다.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비 232억 원을 포함해 총 487억 원을 들여 지난 2021년 10월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보강과 시설 개선 등을 이유로 개관 2년여 만에 휴장에 들어갔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공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순천시는 조직 개편과 콘텐츠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만 자벌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규 콘텐츠 도입이라든지 시설 개선 부분이 필요해서 우수 시설 벤치마킹도 하고. 순천시는 지난달 말에야 전시 연출과 시설 설치에 대한 입찰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 업체를 선정해 사업비 9억 8천만 원을 들여 2달 동안 공사를 진행한 뒤 5월쯤 재개관하겠다는 게 순천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층 어린이 체험관만 문을 열 뿐 2층 청소년 체험관의 운영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와 전북, 경남 지역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잡월드의 재개관이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순천시 예산뿐만 아니고 국비가 소반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하던 자벌드는 재개관 이후에는 순천시가 공무직 등을 배치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경도지구 개발사업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열린 여수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김영규 의원은 경도지구 완공 시점이 당초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됐다며 시공사의 법정 관리 문제로 인해 연륙교 공정률도 20%에 불과해 여수섬 박람회 이전까지 완공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시를 향해 공사 지연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연륙교 완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가 전남형 기본소득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중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오미화 의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용역 결과가 이달 중 나오는 상황에서 이전 출생수단 준비와 비교해 실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이 자칫 뒷북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겨울 전국의 스포츠팀들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해안으로 전지훈련을 옵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수의 경우 경기장 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유일의 천연 잔디구장에서 시흥 시민축구단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선수단은 여수를 방문해 처음 훈련했던 전남대 국동 캠퍼스 구장에서 이곳으로 서둘러 장소를 옮겼습니다. 국동 캠퍼스 구장이 인조 잔디인데다 외곽 울타리가 없어 안전을 우려한 시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으시니까 그거 뭐 공 맞을 수도 있는데 다 저희가 나가가지고 볼 맞고 하니까. 이처럼 여수를 찾는 전지훈련팀들은 미흡한 전지훈련 시설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겨울철 온화한 날씨와 풍부한 숙박시설에 비해 훈련시설은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기장이 많지 않다. 뭐 이제 하나만 있어요. 국한되니까 이제 한 팀이 오면 그 다른 팀이 또 좀 쓰기가 쉽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장 수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전지훈련을 위해 만든 또 다른 경기장은 바닥이 딱딱한 콘크리트이다 보니 훈련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다른 야구장은 푹신푹신하고 되게 슬라이딩을 더 안 아픈 느낌이 있는데 야구장은 약간 바닥이 딱딱하고 저기 레프트 쪽에 좀 파여있고 땅이. 그나마 훈련 중인 경기장 곳곳에선 집안 치마까지 발생하면서 운동장 바닥면은 심하게 울퉁불퉁합니다. 집안 침식으로 땅이 움푹 들어가면서 보시다시피 골대까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여수시는 선수단을 유치하려고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경기장 확충이나 유지관리 면에선 아쉬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프로팀도 여수를 3개 팀, 4개 팀이 겨울에 동계훈련을 내려오는 그런 실정인데 대회 하나를 치를 수 없는 운동장이 없다는 거. 적어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겨울철 전지훈련팀이 여수에 머무는 기간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 체류 기간, 숙식을 포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 전반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최근 지역 팬과 함께하는 공개 훈련을 개최하고 새 시즌 K리그1 승격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공개 훈련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팬 250명과 전남 선수단, 코치진이 시즌을 앞두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훈련 관전과 사진 촬영, 사인회 등이 이뤄졌습니다. 전남은 오는 22일 토요일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천안시티 FC와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리그 일정에 돌입합니다. 고흥군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607억 원을 투입합니다. 고흥군은 올해부터 6년 동안 607억 8,300만 원을 투입해 대규모 상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복내와 동일, 금산면의 낡은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강동 정수장 재건설과 누수 탐사 등을 통해 수도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4년간의 결과물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게 제시하는 권고안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대 4년, 한시적으로 활동하도록 규정됐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처럼 특별법에 따라 꾸려진 조사기구들의 최종 목적은 진상규명만이 아닙니다. 진실이 확인됐다면 그에 맞는 명예회복과 보상도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조사위들은 그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는 정부가 이어받아야 하는 평생 숙제임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했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삼천교육대 사건 등을 조사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필요한 조치들을 각 부처에 권고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 사찰 등 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 희생과 피해, 권리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공식적 사과를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을까?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에 제시한 권고는 모두 12건. 이 중 절반은 아예 이행하지 않았고 남은 일부는 미진하게 대처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수많은 인권 유린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사과할 것을 권고했지만 마찬가지로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과거사 후속 업무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면 결국 수년 동안의 조사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같은 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계속 추진해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문 닫고 끝낸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서류로 갔다 오고 검토 중 또는 뭐 향후에 뭐 적절한 시기에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음 이런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의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권고안을 이행했는지 관리해야 할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4년 동안의 5.18 진상규명 작업이 흐지부지 되지 않으려면 권고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이행 여부 감독, 그리고 이 권고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도 함께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현대제철이 노동조합 총파업에 따라 순천 공장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의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어제 오전 7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업 중단은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노조 총파업에 따른 것으로 당진제철소 내 제선, 제강, 연주라인을 제외한 전국 생산시설의 가동이 정지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헌정질서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이 대표에게 전남도민의 염원인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정원 배정이 3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와 만남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애도와 피해자 지원 활동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수백만 원의 행사 비용을 건넨 혐의로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수시 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행사 비용으로 544만 원을 송금해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측근에게 행사 비용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